안녕하세요.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33번 문제. 관리감독자의 업무 4가지. 정리정돈, 응급조치, 방호장치 점검, 위험성 평가, 유해 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 시행. 만약 뒤에 개선 조치 시행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유해 요인 파악까지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34번 문제. 위험성 평가 실시 순서 23년도 개정 반영했습니다. 짧게 외워도 괜찮고 지문에 위험성 평가라는 내용이 이미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위험성 평가에 관해서 준비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준비, 파악, 결정, 실행, 공유, 기록 이렇게 준파, 결실, 공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35번 문제.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인정받은 자율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명하는 2가지. 1번.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이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지문이 굉장히 길고 조금 더 편하시게 축약할 수 있으면 편하신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36번 문제.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조건 3가지. 이 지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물 흐르듯 이해하고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답. 상붙을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 2배값 등 분포 정하중에 견딜 것. 운전자가 앉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이게 실제로는 가로에 4톤 초과시 4톤까지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가 따로 숫자로 있는데요. 그렇게 상세하게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여력이 되신다면 외우면 물론 좋습니다. 37번. 방폭 등급에 따른 안전 간격과 가스 명칭, 폭발 등급, 최대 안전 틈새, 해당 가스 이런 문제는 사실 어디에 가로가 쳐져서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23년도 마지막 개정 전 시험을 보면서 신출이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 기출에서 응용한 신출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게 가로로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꼭 단위를 이상, 초과, 미만, 이하 헷갈리시지 않고 꼭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8번. 반복적 중량 취급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2.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39번 문제. 화재 종류와 표시색. 필답 때 많이 외우셨을 것 같은데요. 꼭 산업안전 기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쉽게 외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이 최고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거꾸로 금전유일이라는 단어로 외웠습니다. 색상도 거꾸로 무청황백으로 외웠습니다. 40번. 아세틸렌 용접기 도관 점검 내용 3가지. 1. 밸브의 작동 상태. 2. 누출의 유무. 3. 역화 방지기 접속부 이상 유무. 아세틸렌 용접기를 사용하실 땐 아세틸렌 밸브를 열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밸브의 작동 상태나 누출에 이상이 없는지, 역화 방지기가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셔야겠지요. 41번 문제는 이제 급정지 시간, 방호장치 안전거리 계산 문제입니다. 이 방호장치 프레임 급정지 시간 뿐만 아니라 방호장치를 역으로 안전거리를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단위를 꼭 확인하시고 꼭꼭 단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문의 단위가 주어졌다면 뒤에 단위를 안 쓰셔도 괜찮지만 단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꼭 단위 변환을 하거나 단위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건설안전기사 시험을 볼 때 세이프티 스코어의 퍼센트를 잘못 썼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단위를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42번, 43번, 44번 문제는 차광 보안경, 그리고 일반 보안경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문에 보시면 보안경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사용 용도를 쓰시오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안전인증 대상 차광 보안경의 사용 종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44번은 자율안전 확인 고시 보안경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유리 보안경과 플라스틱 보안경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안전인증 대상 차광 보안경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3개 다 구분해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5번 안전보건 교육 종류 4가지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추가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교육도 있습니다. 46번 양중기 종류 5가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47번 달비계 사용 불가능한 와이어로프 3가지 곤돌라형 달비계 설치 시 사업주가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사항 6가지 실제로 답은 같고 지문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건 건설안전기사 시험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중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우시길 바라며 이렇게 짧게 4번 보시면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이라고 써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열에 의해 손상된 것 아니면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이라고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48번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사항 4가지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전망 이 49번 문제 인간 오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자기적, 부자기적 뿐만 아니라 순서, 착오, 그리고 다양한 에러들에 관해서 영문이랑 같이 외우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나오면 이렇게 영문으로 어떤 게 맞고 틀린지 쓰는 기출도 있기 때문에 이 오류에 대해서는 인간공학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험을 또 준비하신다면 잘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50번 물질안전보건 자료 포함사항 중 제외사항을 뺀 4가지 이게 지문의 이제 신출이나 기출들을 점점 보시면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뒤에 무엇을 빼고 적어라. 예를 들면 가설통로 기준을 적는 대신에 조명에 대해선 빼고 적어라.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 요령, 안전성, 유해성, 개인보호구 이렇게 4개를 그냥 외우시면 제외사항을 뺀 4가지도 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포함사항에도 해당이 되니까 부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1번 공정안전보고서 포함사항 4가지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요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대부분 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 공정안전보고서를 많이 작성을 하는데요. 그 공정 과정 중에 유해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52번 악천후에 따른 중지 이후 비계를 다시 조립하고 해체하거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너무 유명한 답이죠. 손, 발, 노연 손잡이 탈락 여부, 발판 재료 손상 여부, 로프 부착 상태, 연결 재료 부식 상태 저는 뒤에 탈락, 손상, 부착, 부식 정말 많이 안 외워져서 손발로 연을 외우고 뒤에 탈손 부부 이렇게도 외웠습니다. 53번은 음압 수준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꼭 정해진
20m 떨어진 음압 수준 100dB. 이렇게 나오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숫자 변환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계산식은 지문이나 다른 기출들 숙지하시고 나중에 계산식만 따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4번. 공기 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윤회 드합원. 공기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사실 이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가지만 쓰시오, 4가지만 쓰시오, 5가지 쓰시오. 몇 개를 쓰라고 할지 몰라서 5개 정도는 안전하게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5번. 메슬로와 알더퍼의 동기부여 이론을 적으시오. 이 메슬로와 알더퍼, 그리고 사실 버드의 이론까지 많이 필기 시험 때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6번. 근로 불능상의 종류 설명. 1. 연구 전 노동 불능상해.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 연구 일부 노동 불능상해. 신체 일부 노동 기능 상실. 일시 전 노동 불능상해. 의사 진단하에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연구가 들어가면 신체에 관한 내용이고 연구가 없다면 의사 진단이란 말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헷갈려서 다른 카페에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게 말이 통하면 다 정답을 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를 전달할 때 뭐 병원에서 진단하에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적으셔도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이 문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연구 전 노동 불능 상해나 연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는 짧고 쉽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안전표지의 색도 기준.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꼭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는 금지 경고, 녹색 또는 파란색의 보조색,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괄호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색상을 직접 쓰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다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8번 문제. FT 내용의 올바른 순서. 이런 순서 문제는 종종 나옵니다. 꼭 FT 내용이 아니라 위험성 평가 실시 순서, 아까 메슬로우나 알더퍼의 그런 순서,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길고 순서가 있는 건 어느 정도 저처럼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정분도 검간평, 이렇게 핵심 단어만 이해할 수 있게 외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물 흐르듯 기초사상이니까 기초사상은 첫 번째가 아닌데? 첫 번째는 무조건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이 문제는 외우셔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FT도. 그리고 59번. 폭발의 정의. 이거 제가 전 동영상에서 보일러 문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 산업안전기사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공존행동 이런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곳마다 답은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핵심 단어는 가연성 가스가 대기 중 존재하다가 증기온을 형성했고 점화원에 의해 폭발했다. 이렇게 핵심 단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등 상태 액화가스가 기화하여 팽창하고 폭발하는 현상이다. 결국에는 이게 폭발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키워드를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업재해 조치 순서. 아까 FT도처럼 순서가 나오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보시면 8개 중에 4개가 빈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다 외우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1번이 안 나왔는데 1번을 안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외워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61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운전자가 위치를 이탈 시 준수사항 2가지.
정답. 포크, 버킷, 디퍼 등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 이게 원래는 지게차, 굴삭기 등 시험을 볼 때 꼭 바닥에 내려둬야 합니다. 혹시 시험을 봐보신 분이 계신다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지게차 포크가 올려진 상태로 이탈한 광경을 보셨다면 그거는 위반한 겁니다. 꼭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이탈할 때는 저희 자동차 키도 차 안에 안 두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2번 문제. 작업장 조도 기준. 이 문제의 사실 핵심은 75럭스 이상이라고 적는지 아니면 기타 작업에 75럭스라고만 적는지 굉장히 화두가 됐던 문제인데요. 전항 다들 정답으로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정답의 표준형은 사실 75럭스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확히 적는다면 이상이라고 적는지는 적는 게 좋겠죠. 63번 문제. 유해물질 제조 시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5가지. 1. 관리 대상 유해물질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착용 보호구. 4. 취급사항 주의사항. 5. 응급처치. 이건 굉장히 보기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다른 유해물질의 제외 표시사항이나 보기 쉬운 현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5가지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암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64번. 안전인증 대상 기계 또는 설비 3가지. 리프트, 곤돌라, 크레인. 보통 크리곤이라고 많이 외우거든요. 크리곤. 그리고 65번 문제는 위험도, 그리고 폭발 한계, 혼합기체를 구하는 건데요. 이것도 꼭 기본 계산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번. 계단 설치 기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 참을 설치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500kg 이상 하중을 견디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할 것. 계단을 설치할 경우 그 폭을 1m 이상, 높이가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은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너무나도 유명한 문제죠. 이게 사실은 계단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외우면서 같이 그냥 이해하시면서 어느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시면 좋겠어요. 67번.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해야 할 상해 종류 4가지.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그 외에도 화상, 감전, 여러 가지 상해가 있기 때문에 외우기 편한 상해로 외우시면 됩니다. 68번. 누전 감전 방지 유해 접지를 실시하는 것 중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3가지. 1. 사용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것. 2. 휴대용 전동기계 기구. 3. 휴대용 손전등. 69번. 1급 방진 마스크 사용 장소 3곳. 1. 특급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분진 등 발생 장소. 2. 금속 흉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3.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이게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 특급 방진 마스크 사용 장소랑 1급 방진 마스크 사용 장소는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하셔서 외우셔야 합니다. 1급 방진 마스크 사용 장소에 꼭 1번에는 특급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분진 등 발생 장소라는 게 나와야 합니다. 70번. 관계자 외에 출입금지 표시 3가지. 이게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1.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2.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3.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저는 이거 지인분들이랑 허석금씨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허석금씨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당연히 허가 대상 안 되고 성면 위험해서 안 되고 금지 대상 물질은 통제를 해야 되니까 안 되는구나. 실험실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출입 금지랬구나. 이렇게 아신다면 사실 충분히 외우실 수 있습니다. 광전자식 방호장치 종류에 관한 설명.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정지시키는 방호장치 종류인데요. 이거는 쉬운 난이도로 필기 때도 많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고 72번 가설 통로 설치 준수사항. 경사는 30도 이하, 경사가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건설 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보통 경사나 안전난간은 거의 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제 통로나 사다리, 이런 계단, 이런 건 보통 이 높이나 넓이, 이제 몇 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는지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한번 이미지를 찾아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73번 와이어로프 하중입니다. 이 와이어로프 하중은 꼭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나오는 빈출은 아니지만 공식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꼭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상두 각도가 이전에 나온 문제 중에 180도에 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령상 60도 이내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180도로 나온 게 이미 법령이 위반된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 문제상에는 풀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해보지 마시고 꼭 각도, 코스 잊지 마시고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모아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재해지수 구하시오. 네, 종합재해지수도 꼭 강도율, 도수율 따로, 그리고 이 안에 시간이 갈수록 함정을 숨겨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5번 문제. 건설업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제출 공사 4가지. 1. 터널 건설 등 공사. 2.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 3.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4. 최대 지간 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공사 등. 외에도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냉동 창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천만 톤. 근데 이게 제일 편하고 무르르듯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건물 등 해체 작업 시 작업 계획서 포함사항 4가지. 1. 해체 방법. 2. 황의 설비 방법. 3. 작업장 내 연락 방법. 4. 해체물 처분 계획. 이 부분은 건물을 해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77번. 프레스의 양수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거리. 여기 오타가 났네요. 안정장치. 귀엽게 봐주세요. 78번 문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 중 접지해야 하는 금속체 부속품 3가지. 1.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2.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3. 고압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 주변의 금속재 칸막이. 79.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3가지.
1. 항만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0번. 안전모 내 관통성 성능 시험 기준. 이 안전모는 사실 이 관통 시험뿐만 아니라 부피 증가율도 있고 내전 합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아니라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면 신출을 대비해서 그 부분 한번 읽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1번. 달비기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체인 2가지. 곤달라형 달비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체인 기준 3가지. 1. 심하게 변형된 것. 2.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체인 제조된 때의 지름 10% 초과하여 감소한 것. 3.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 5%를 초과한 것. 꼭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달기체인 문제. 와이어 로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괄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름 10% 이걸 괄호로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초과 감소, 이상 이하가 나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급성 독성 물질. 이 LD50 이 부분이 가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LD50은 밑으로 내려가면 LC50으로 바뀌거든요. 이 가스 증기가 되면. 그리고 이 단위 ppm 이런 것도 4시간 회비, 뭐 경피 흡수, 경고 투입 이런 차이를 이거에 대한 이제 300, 1000, 2500, 10 이걸 외우시고 나중에 복습하시고 좀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 구분해서 외우시고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38번 문제. U자거리용 안전대 구조 기준 2가지. 1. 신축 조절기가 있을 것. 2. 신축 조절기가 전줄로부터 이탈하지 말 것. 84번 문제.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특별 안전 보건 교육 4가지. 1. 작업 방법. 2. 신호 방법. 3. 응급 조치. 4. 재해 방지. 85번 문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설치 시 준수사항.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이 문제는 작업형에서도 많이 나오는 빈출이기 때문에 꼭 추락 방호망이랑 구분해서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안전기 설치 위치.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 취관마다 설치,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 부착 시 그러지 아니한다.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용접장치는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한다. 이 문제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어느 것에 괄호를 두느냐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외우신다면 사실 어느 부분에 괄호가 나와도 다 푸실 수 있으십니다. 87번 문제는 강도율입니다.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려면 강도율은 당연히 푸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번 경고 표지 문제. 이게 23년도 2회차 그때 이런 안전 경고 표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도 있었고 물체 이동 금지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고 표지 문제를 여기 보기에만 나온 문제 유형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표지도 꼭 읽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또는 시공 종류 5가지. 아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와는 다르게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또는 시공 종류. 1. 가설공사. 2. 구조물 공사. 3. 마감공사. 4. 기계 설비공사. 5. 해체
공사. 저는 이 가구, 마기, 해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차피 뒤에는 다 공사거든요. 그래서 가구, 마기, 해, 공사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90번 문제. 이제 오류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는 건데요. 이건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1번.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하역 운반기계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이 결국에는 하역 운반기계가 대표적으로 지게차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문제는 다르지만 정답은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경보장치 기능 이상 유무, 바퀴의 기능 이상 유무 똑같습니다. 92번. 정전기 발생 억제, 제거, 사업주 조치사항 4가지. 정전기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시 준수사항 5가지. 이 결국에는 정전기 발생 억제하거나 제거할 때 조치사항이랑 정전기에 의한 위험 발생 우려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같이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1. 접지, 2. 가습, 3. 도전성 재료 사용, 4. 대전 방지제 사용, 5. 제전 장치 사용입니다. 93번 문제. 이제 풍속 기준. 타워크레인 운전 풍속인데요. 지금 작업 중지 순간 풍속 15, 설치 수리 해체 작업 중지 10. 이거 말고도 이제 이탈 방지 장치, 붕괴 방지 장치도 있거든요. 그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여유가 되신다면 그것도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4번. 재해 발생 형태. 1.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재해 발생 형태로 볼 것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좀 더 큰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화재보단 폭발이 더 큰 사고이기 때문에 폭발과 화재가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된다면 이 발생 형태는 폭발로 본다고 합니다. 결국엔 폭발로 인한 화재가 될 수도 있지만 화재로 인한 폭발은 좀 더 폭발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폭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2. 신체가 바닥과 떨어진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짐. 이건 이제 개정돼서 떨어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건 2번, 3번은 이렇게 떨어짐이지만 신체가 바닥과 떨어진 상태 아니면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 차이가 있습니다. 4. 전도로 인하여 기계 동력 부위와 전달 부위가 협착되어 절단됨. 이거는 끼임 사고입니다. 이 결국에는 이 재해 발생 형태가 동력 부위와 전달 부위가 협착되었다. 결국엔 끼어서 절단이 된 거기 때문에 재해의 발생 형태는 끼임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95번 휴식 시간 문제인데요. 이거는 계속 계산 문제를 풀이하시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헷갈리고 어려운데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휴식 시간 문제를 모아서 꾸준히 계산기를 눌러보시는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96번 안전성 평가 방법 순서. 이 순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는 중요합니다. 순서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97번 문제. 천장 크레인 안전검사 주기. 1.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건설 현장은 최초 설치 시 6개월마다입니다. 이게 만약에 괄호가 아니라 천장 크레인 안전검사 주기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98번. 안전 난간대 구조. 1. 상부 난간대.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2. 난간대 지름은 2.7cm 이상 금속재 파이프. 3. 취약한 방향으로 하중은 100kg 이상 견딜 것. 이 안전 난간대 구조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등 있는데요. 그 문제를 묶어서 꼭 다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9번.
안전관리자 증언, 교체 사유 3가지. 1.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2.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외에도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3개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편하신 대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23년 마지막 시험 볼 때 나왔습니다. 자, 100번 문제. 과학 폭발 방지를 위해 파열판을 사용해야 하는 2가지. 이 결국에 문제가 굉장히 앞에 서론이 있는데요. 본론은 폭발 방지를 위해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쓰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파열판에 대한 내용인지 안전 밸브와 파열판에 대한 내용이었는지의 문제인지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보통 반급운으로 많이 외우거든요. 이게 파열판만 나오면 이 반급운입니다. 이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운전 중 안전 밸브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 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럴 때 우려가 있을 때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문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라고 했을 땐 안전 밸브의 내용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전 밸브가 안 나오면 뭐다? 반급운이다. 이상으로 100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